자, 필수예제 17-2번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이제 좀 심화된 본격적으로 이제 용액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 여기서 용액의 성질에서 뭐 다른 건 없어. 어는 점 내림 현상과 끓는 점 오름 현상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어떤 양적 계산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여기서 잘 연습해 두면 돼. 알았지? 근데 그 원리 자체가 뭐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리는 아니야. 정말 간단하거든? 아까 전처럼 에틸렌 글라이콜처럼 그 어떤 물질, 용액의 어는 현상을 방해하는 어떤 물질,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 방해를 하느냐, 그런 정도를 양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 제시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합하고 어떤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 위주로 좀 점검을 해봅시다. 자, 연세대 2016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17-2번 필수예제 문제 제시문 가를 볼게요. 자, 제시문 가. 다음은 생활용품점에서 뭐야 이거 글씨들이 대화라 그렇구나. 다음은 생활용품점에서 연돌이와 새순이가 나눈 대화이다. 야, 진짜 이름 무식하게 지지 않았냐? 응? 네. 연세대라 연돌이하고 새순이란다. 왜 이런지. 그 요새 예전에는 성균관대가 많이 그러더니 요새는 연대가 연세라는 아이까지 나오더만. 2017년도 18년도 문제는. 여튼 연돌이와 새순이가 나눈 대화이다. 자, 연돌이. 딱 봐도 느낌이 연돌이가 좀 뭔가 무식한 느낌이 들지 않냐? 이름이? 응? 안 그래? 새순이도 뭐 썩히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연돌이. 이것이 황토를 첨가해서 만든 그릇이구나. 산소와 원적외선을 내뿜어서 몸에 좋다던데. 새순이, 그래? 한번 써봐야겠는데? 넌 요즘 어떻게 건강을 챙기고 있니? 뭐 주부들에 대한데. 연돌이, 요즘 체중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살찌지 않는 고에너지 저칼로리 음료를 주로 마시고 있어. 새순이, 그래? 난 요즘 알칼리 이온수를 주로 마시고 있어. 알칼리 이온수는 체액의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포화산소 농도가 높아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대. 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 제시문 나. 그래서 알칼리 이온 음료에 관한 그런 간단한 뭐 특성이지,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효능이나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광고되어 선전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제시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네요. 제시문 나. 물은 화학적으로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된 화합물이며 화학식은 H2O지. H2O이다. 물은 인체 구성 성분의 약 70%를 차지하며 하천, 호수, 바다, 빙하 등의 형태로 지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다. 물은 주변에 다량으로 존재하며 정제가 용이하므로 다양한 물리량의 표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자, 그리고 이런 예시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순수한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각각 100도와 0도씨로 정하여 온도의 표준으로 삼았으며 그림 1과 같이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인 4도시에 물 1세제곱센티미터의 질량을 1g으로 정하였다. 뭐 물을 통한 어떤 양적인 혹은 측정상의 어떤 표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물의 비열은 g당 1g을 1도 올리는데 4.2J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4.2J/g도이며 몰랄 오름상수 KB는 0.51도 per 몰 농도, 몰랄 농도. 여기서 여기 지금 스몰 m으로 표현되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건 이제 몰수를 얘기하긴 하는데 이걸 이제 몰랄 농도라고 그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몰랄 농도가 어떤 양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투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거야. 몰랄 농도는 용액을 다룰 때만 나와. 다른 때 아니라. 알겠지? 네. 여기도 지금 이름 속에 뭐 몰랄 오름상수 이런 게 있잖아. 네.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 뭐냐면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농도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몰농도 하면 어떻게 해? 몰농도 하면 용액 1k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얘기하지. 그치? 1kg. 몰농도 1리터. 그치?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얘기해. 자,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몰 농도는 보통 라지 m으로 표시하지. 몰랄 농도는 이제 스몰 m으로 표시하고, 얘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를 기준으로 해요. 용매. 용질을 뺀 용매. 용매고, 그리고 질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그래서 용매 1kg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매 속에 용질이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의 비를 본 거야. 그래서 양적인 기준이 좀 달라. 그래서 몰농도는 주로 용액의 부피, 특정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액 전체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용액 1kg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용액과 용질을 따로따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야. 알겠지? 응? 그리고 여기 몰랄 오름상수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 봤던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그래. 원래 물은 0도씨에서 얼어야 되잖아. 근데 부동액을 넣으면은 0도보다 어는 점이 내려가 버리거든. 물의 어는 점이. 그런 현상을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그래. 또 그와 유사한 원리에 의해서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 증발할 때를 쉽게 생각해서 증발할 때를 생각해 보자. 물이 증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물과 대기 사이에서 어떤 표면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네. 그치? 기체 상태로 되면서 튕겨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 순수한 물만 있으면 튀어나가는 게 지금 입자수가 4개라고 하자. 단위 시간당 4개씩 튀어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방해하는 물질들, 아까 전과 같은 부동액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서 물 분자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서 물 분자를 갖다가 방해한다면, 특히나 이 표면의 입자들이 비휘발성 입자들, 잘 날아가지 않는 입자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끓는 점이 높거나 해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잘 존재하지 않고 용액 속에서 입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비휘발성 입자들이 이렇게 용액 속에 녹아있게 되면, 특히나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표면에 이렇게 분포된 입자들 때문에 물이 실제로 대기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어떻게 돼? 그렇죠. 줄어들게 돼. 즉, 이것들의 용질의 요 틈바구니 사이를 뚫고 얘네들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실제로 열을 가했을 때 얘가 끓어오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표면을 뚫고 물 분자들이 기화가 잘 된다, 안 된다? 기화가 잘 안 일어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의 끓는 현상을 방해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원래는 100도였는데 얘네들이 방해하니까는 100도에서 끓어 못 끓어. 그쵸. 100도에서 못 끓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한참 커져야만, 강한 에너지를 가져야만 밖으로 적극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끓는 점은 이렇게 용액의 끓는 현상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비휘발성 용질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면, 물이나 이런 용액들은 끓는 점이 올라가겠어, 낮아지겠어? 올라가요. 끓는 점이 올라가지. 그래서 그 정도를, 알겠지? 각 용매들이지. 각 용질들을, 어떤 용질을 쓰냐에 따라 이게 다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 용질들에 따라서 그런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표현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이제 또 어떤 특성들을 용질이 아니라 용매야. 용매가 뭐 알코올이냐, 그 다음에 요 몰랄 오름 상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요 용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용매가 물이냐, 용매가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이런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변화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몰랄 오름 상수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 용매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변화들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몰랄 오름 상수라는 영향을 받지만, 용질이 어떤 용질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용질들이 이 용액 속에 얼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양이 되게 돼. 당연히 휘발성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겠지. 그러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끓는 점의 변화량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끓는 점 오름이라고 그래. 끓는 점 오름의 정도를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델타 K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델타 KB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B는 이제 보링이야. 그래서 이제 끓음. 그래서 끓는 점의 변화 정도는 지금 용매의 성질인 끓는 점 오름 상수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랄농도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질의 어느 정도 농도를 가지고 있느냐,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용매가 어떤 용매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끓는 점이 원래와 물이 뭐 100도였다고 한다면, 원래 100도였다고 한다면 100도에서 요 델타 K만큼의 변화를 가지고서 끓는 점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좀 기억해.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끓는 점 오름 현상이랑 끓는 점 오름의 정도는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뭐 다른 거 없어. 몰랄농도 곱하해서 얻어진다. 그리고 그거 곱하면은 끓는 점이 원래 끓는 점에서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에서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그 양만큼 더해주면 새로운 끓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또 거꾸로 끓는 점의 변화를 가지고 끓는 점의 변화와 몰랄 오름 상수가 있으면은 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몰랄 농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 수 있겠지. 그치?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걸 계산하게 하는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몰랄 내림 상수는 같은 방식이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뭐하고 똑같이 보면 돼? 17-1에서 봤던 부동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용질들이 있게 되면 얘가 이번에는 그 온도가 쫙 내려가서 얼려고 하는데 물 분자들이 결합해서 그 결정 구조를 가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 방해를 하게 돼? 얘네들이 방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해서 실제로 얼은 점이 0도의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알겠지?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도 마찬가지로 용매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용매의 종류가 뭐 물이냐 알코올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테고, 그 용매의 종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수값 KF와 몰랄 내림 상수라고 그래. 어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래서. 알겠지? 어는 점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건 내림 상수야. 그래서 몰랄 내림 상수로서 이러한 이제 상수값을 가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용액의 용질의 몰랄 농도에 따라 가지고 1kg, 용액 1kg, 용매 1kg에 대해서 얼마만한 비율로 용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치? 이런 이제 그 어는 점 내림이라고 그래. 몰랄 내림 혹은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얼만큼 나타나느냐. 얘를 갖다가 뭘로만 바꿔주면 돼? 요 B라고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어는 점이라고 해서 F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대로 어는 점의 감소 현상의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끓는 점 오름 현상으로는 끓는 점 오름 현상,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겠죠? 네. 자, 식은 매우 간단해. 그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개념만 곱해주기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몰랄 농도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매 얼마큼의 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입자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계산형 문제들로 좀 심화해서 넘어갈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네. 시간 되는 대로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17-3번의 제시문에서 이에 관한 내용들이 또 다시 자세히 설명되고서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필요한 화학적 지식들, 화투형에서 지식들은 이렇게 딱 요 문제밖에 안 나와. 알겠지? 네.
그래서 제시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지금처럼 약간의 배경만 추가하면 그 화학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들은 다 정리해서 알고 있다라고 보고도 자신 있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 끝날 때까지 이 화학의 기본 파트 우리 끝날 때까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지난 시간에 뭐 부분합 법칙 뭐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물의 어는 점에 관한 특성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돼 있어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에서 이제 4도시에서 밀도가 가장 크지. 특이하게, 그치? 결정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문제 1번. 새순이가 마시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의 끓는 점은 매우 정밀한 온도계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 순수한 물보다 약 0.002도 정도 높은 것으로. 자, 끓는 점 오른 현상이 요만큼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끓는 점 오른 현상의 이 델타지, 델타 KB죠. 델타 KB는 앞에서 했던 그쵸 KB에다가 이 알칼리 이온수가 가지고 있는 몰랄 농도를 곱하여서 나온 값이야. 오케이? 네. 그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칼리 이온수의 끓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높아진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끓는 점 오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봐라. 자, 알칼리 이온수에는 녹아있는 물질들의 뭐가 들어있겠어? 이온이 들어있겠지? 이온. 그치? 이온. 네. 그치? 순수한 물 말고도 여기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 특히나 이제 이온 물질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이온 물질들이 물의 끓는 현상을 도와준다, 방해한다? 방해. 그치? 방해한다. 그치? 물 분자, 특히나 이온이기 때문에 물 분자와의 극성 물질인 물 분자와의 인력이 어떻겠어? 강해요? 그렇지. 인력이 강하니까 물이 끓어서 공기 중으로 도망가는 것을 도와줘, 방해? 방해. 그렇죠. 더 방해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이온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다 맞춰준 거지, 설명을. 그리고 용매가 물이라는 것의 특징에 맞춰준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차분하게. 네. 자, 그래서 그런 방해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 용질 속에 들어있는 용질에 해당하는 저 알칼리 이온들의 강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 분자와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끓는 현상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지? 네. 알고 있어도 되고.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보면 돼. 동일한 물이 특정 조건에서 이번에는 낮은 온도에서 끓으려고 그래. 98도 이하에서 끓게 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이며, 이번에는 끓는데 이건 독특한 특성이야.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저런 끓는 점 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끓는 점이 떨어져. 물의 끓는 점이 떨어지는 예시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예를? 실제 예를? 압력이 낮아지면. 그치.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압력이 낮아지면 왜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보라는 뜻이야. 용질에 의해서는 어떤 현상밖에 없어? 끓는 점이 내려갈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용질 자체에서는 없는 거야. 그치. 무조건 저건 오름 현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특별한 원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 떨어지면 끓는 점 내려가지. 낮은 온도에서 끓지. 네. 그걸 이제 그 원인,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PV는 NRT, 이상치 상태 방정식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관계식이라든지 혹은 과학적 원리들을 이용하여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압력이 떨어지면 왜 그런가? 자,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뭐 양적인 계산보다는 뭐 하라는 거야? 그쵸? 과학적 원리가 그 현상에 나타나는 원인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과적 지식, 배경 지식으로부터 설명해 봐라. 끓는 점 오른 현상과 그 다음에 낮은 기압에서 끓는 점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알칼리 이온수의 끓는 점은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0.002도 높다. 이건 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거고,
알칼리 이온수에는 알칼리 이온과 수산화 이온, 알칼리 용액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이온도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네. 알칼리 이온 M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가 용해되어 있다. 말로 그냥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들 이온은 어떤 용질이다? 비휘발성. 그쵸. 요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끓는 점 오른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휘발성 용질이어야 돼. 휘발성이 있어서 그 자체가 빠르게 날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네. 비휘발성 용질이기 때문에 기화가 되지 않고 용액 속에서 그쵸. 물에 끓는 현상을 방해하는. 자, 수용액 표면에 존재하는 비율만큼. 이 비율이 뭐야? 몰랄 농도만큼. 그치, 농도만큼. 자, 수용액 표면에 존재하는 비율만큼 물의 증기압. 여기서 물의 증기압이라는 건 물이 끓어서 튀어나가는 압력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물의 증기압을 낮추어서, 이 증기압이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둬. 알겠죠? 네. 물의 증기압을 낮추어서. 그러니까는 물이 쉽게 끓어 튕겨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 그래서 물의 증기압을 낮춰버리니까 어느 정도 압력이 돼야, 증기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공기 중으로, 대기압만큼.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튕겨나가려면 적어도 대기가 누르는 걸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 네. 그치? 1기압이라 하자. 대기압이 1기압이란다면 물의 증기압이 몇 기압 정도는 돼야 돼? 1기압 정도는 돼야, 그래야 튀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튀어나가려는 현상을 갖다가, 외부로 튀어나가려는 에너지를 갖다가 부둥켜 안거나, 혹은 잡아서 부둥켜 안거나, 혹은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어버림으로 해가지고 물에 튕겨나가려는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좀 세부적인 얘기로 가면. 오케이? 네. 그래서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어지게 돼? 물의 증기압이? 그치.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물의 증기압이 내려가니까는 물이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게 되어서 끓음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기압이 내려가게 되니까는 같은 온도에서 알칼리 이온수의 증기압이 순수한 물의 증기압보다 낮아서 끓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치? 물이 100도씨에서 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돼. 그 원리적인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네. 더 높은 온도가 그래서 필요로 한다.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들에 의해서 그 농도만큼, 비율만큼, 물에 대한 비율만큼 물의 증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물의 증기압이 낮아지니까는 100도씨에서 대기압과 같은 증기압을 가지기 위해서는 100도씨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최종적으로 하나씩 설명해보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거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용 요소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꼭 이 문제가 아니어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내용들은 지금 이거 묻는 것밖에 없어. 종류가 뭐 알칼리 이온수가 아니라 다른 종류로 바뀔 뿐이지 과학적 원리는 다 똑같아. 알았지? 네. 따라서 끓는 점이 약 0.002도 상승하게 된다. 이 양이 나온 거는 뭐 따로 계산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의미는 없고, 일단은 높아진다는 데 초점 맞춰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됐지? 네. 자, 동일한 물이 끓게 되기 위해서는 물의 대기압력과 같아야 되는데, 대기압 1기압의 조건에서 물의 증기압은 100도씨에서 1기압이 되며, 그냥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 때 증가하게 돼서 온도가 높아서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뒷부분이야. 98도 이하에서 물이 끓게 되기 위해서는, 98도 이하에서 물이 끓게 되서는 아까 전과 같은 뭐 끓는 점 오름 현상 가지고는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대기압과 같아져야, 100도씨에서 대기압과 같아지면서 끓게 되는데, 28도 이하에서 물이 끓게 하려면은 뭘 낮춰주면 되는 거야? 그쵸. 물의 압력이 아니라, 그쵸. 대기압 자체를 낮춰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98도 이하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보다 낮은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98도 이하에서 물의 증기압보다, 물은 액체 상태에서도 증기압은 가지고 있어. 알겠지? 네. 그게 이제 1기압보다 약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지.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정도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라고 생각한다? 증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물의 증기압보다 낮은 대기압 조건이라면 물이 끓을 수 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하면 대기압을 감소시키면 되는 건데, 자, 대기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 높은 곳. 그치, 높은 곳으로. 뭐 가장 쉬운 거지. 그치? 등산 갔을 때 예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얘기 들었잖아. 그치? 네. 해수면부터 높은 곳에서 물을 끓이는 경우 물의 끓는 점이 98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뭐 예시를 이렇게 들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어떤 방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거꾸로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게 되면 또 음식을 갖다 삶게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쌀이 익고 고기들이 빨리 익거든? 네. 얘는 어떤 현상일까? 압력이 높아가지고. 그치. 압력이 높아서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치. 끓는 점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의 증기압이 높아져야 돼? 대기압이 높아지는 거지. 알겠지? 네. 압력밥솥은 공기를 꽉 하고 열이 가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한데 불구하고 꽉 압축을 시켜놔가지고 대기압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치? 네. 대기압이 높으니까는 그 대기압과 적어도 같은 압력이 되어야 물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기압을 가져야 끓을 수 있다. 그래서 대기압 1기압에서의 끓는 점보다 끓을 때 대기압 1기압에 대한 증기압이 1기압이 되었을 때 증기압이 대기압 같은 1기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증기압을 필요로 함으로 물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그러면 100도씨 이상에서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치? 액체인 물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으로 유지되니까 그 내부의 음식물들이, 물에 잠겨 있는 음식물들이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그치? 높은 열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 의해서 빠르게 익게 되는 거지. 알겠지? 네. 그 두 가지 현상을 알아둬. 알았죠? 네. 자, 압력을 낮추는 현상과 압력을 높이는 현상, 증기압 오름, 증기압 내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2번. 이번에는 이제 그 끓는 점 오름과 끓는 점 내림에 대해서 그런 용질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다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순수한 물 1g과 염화나트륨 10% 염화나트륨. 자, 순수한 물은 용매야. 용매 1g과 10% 염화나트륨, 화학식량이 58.5 수용액 1g을, 용질이지. 용질 1g을, 대신에 이제 얘가, 이 용질도 그 전체가 순수한 염화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 농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거기에 실제 염화나트륨이 들어있겠지. 그치?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돼. 좀 세세한 계산까지. 자, 여하튼지 수용액 1g을 각각 부피가 변하지 않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밀폐된 용기에 넣고 냉각을 할 때 각 액체의 어느 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비교해 설명하시오. 뭐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일단 방향이 다 잡혀야 되지. 순수한 물 1g은 어때? 냉각하게 되면 어느 점이 몇 도? 그치, 0도에서 얼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10% 염화나트륨 용액은 어느 점 무슨 현상? 내림 현상. 어느 점 내림 현상. 즉 염화나트륨이 물 분자가 어는 것을,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을, 얼음의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어느 점이 더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가게 된다. 알겠지? 일단은 방향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다듬어서. 자, 순수한 물 1g을 부피가 변하지 않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밀폐된 용기에 넣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가, 이거는 이제 밀도까지 얘기한 거야. 물의 밀도가 1g/, 세제곱센티미터여야 되지? 그치? 네. 자, 즉 1g/,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어지는 것은 4도씨에서의 순수한 물을 밀폐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자료 활용한 거야? 제시문에 있는 그 표의 자료 활용한 거야. 표의 자료에 보게 되면은 밀도가 실제로 1이 되어지는 경우가 몇 도씨에서 되는 거야? 4도씨. 그치, 4도씨에서. 그래서 얘는 4도씨의 물이다. 지금 현재 온도가. 네. 그런 얘기까지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자료를 갖다 여기다 결합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룰 수 있냐 없냐 제시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라인이 쓰잖아, 그치? 그 라인이 서 있는 부분에 제시문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한 답안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 작업을 조금 해보자. 자, 이때 순수한 물을 냉각을 하면 그림 1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변하게 되는데, 물의 밀도가 1g/s cm보다 작게 되므로, 보통 물은 이게 최대 밀도니까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게 돼? 1cm보다 더 커요. 커지게 되겠지. 네. 그렇지? 4도씨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밀폐된 증기, 밀폐된 용기는 부피가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해요. 그래. 물의 부피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밀폐된 용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그쵸. 커져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게 돼. 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의 어른 점은? 내려가요. 그치. 얼음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그쵸? 네.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얼음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입장한 거리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부피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 분자가 받는 압력은 증가. 뭐 다른 건 요것만 다 말이고 요것만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물 분자가 받는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자, 물 분자가 받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대기압이 1, 2한 상태에서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물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어는 점은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가게 된다. 알겠지?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고. 자,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에도 이런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온도에 따른 밀도 차, 그리고 용기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 부피의 변화, 밀도 차에 의한 부피 변화에 의한 것이 억제받음으로써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 압력에 물의 어는 현상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치?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야. 알겠지? 자, 따라서 이게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에 넣었다는 게 조금 문제의 치명적인 함정이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0도씨에서 얼어야 된다. 물은 마치 그냥 물을 기준으로 놓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그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에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물의 어느 점 역시 내려가게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느냐. 연대 문제니까 이런 정도는 아니드러낸 거야.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난이도야. 알겠지? 네. 따라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밀폐된 용기 속에 물은 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물 분자가 받는 압력의 크기가 증가해 녹는 점이 내려간다. 자, 그래서 얼음이 되지 않는 관해각 상태의 물이라 그래, 요거를. 알겠지?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은 물. 어떤 상태? 그렇죠. 관해각 상태의 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어느 점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자, 이번엔 이제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1g 속에는 물이, 얘 10%니까 1g 속에 물이 몇 g 존재? 용액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용매인 물이 0.9g, 용질이 1g. 그치? 0.1g, 10%니까. 자,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물폐된 용기에 넣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가 0.9g/세제곱센티미터보다 더 커야 되지. 밀도가 클수록 부피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0.9g/세제곱센티미터 물의 용매만큼, 용매만 따져야 돼. 저기서 염화나트륨의 부피는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왜? 쟤네들이 이온화되게 되면,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이온화하게 되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용매 자체에 대한 부피는 따로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의 밀도에 의한 부피만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네. 이거는 알고 있어야 그런 내용, 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가 돼. 그 내용 모르면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물의 밀도가 0.9g/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면 된다. 크면 된다. 즉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지게 되면 고체 상태로 변화할 때에도 용기 속에서 어떻게 된다? 용기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밀도가 높아지면. 알겠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물은 관행각된 상태로 있다 그랬잖아. 얼지 않고. 네. 그치? 그런데 얘는 이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아직. 그치?
네.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0.9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치? 얼음 밀도에서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용기 속에서는 이제 고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염화나트륨 자체는 고체 상태로 존재 가능하다. 따라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비활성 용질인, 자, 이온화가 되어서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있어서 이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증기압 내림에 따른 어느 점 내린 현상이 일어나며 어느 점 내릴 것을 구하여 어느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거 끝이야. 뭐 그러니까는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안 얼어요. 그치, 얼지 않는다. 다만 물은 얼지 못하고 과냉각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는 어느 점 내린 현상 때문에 어느 점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치? 밀도에 따른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고체 상태, 실제로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고체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어느 점은 똑같이 내려가지만 얘는 고체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앞에 1g의 4도씨 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피가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알겠지? 네. 얘는 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온도를 많이 낮추더라도, 그치, 아예 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런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쉽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대체적인 현상은 이해하지만은, 결과를 갖다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고, 특히나 이제 용기의 부피가 딱 정해져 있다. 1세제곱센티미터로. 요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훑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점이 내려가게 되는데,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치? 네. 실제로 몰랄 농도까지 구해봤어. 용매의 질량 kg에 대해서 용질의 몰수. 자, 근데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이지.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되잖아. 그쵸? 네. 오랜만에 하니까는 헷갈리지. 분자량분의 질량. 아까 전에 여기 뭐 5 쓰다 말하면 5점 몇이었지? 그치?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분자량 53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5g per 몰 정도로, 대략적으로 5g per 몰로 해서 0.1g에서 여기 용질의 몰수 쓰면 되고, 용매의 질량은 kg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치? 물이 0.9g이 있었지? 0.9g을 kg 단위로 바꾸어서,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주게 되면, 이게 58.5네. 5.85. 58.5 곱하기 0.9에 100. 분의 100 해서 몰랄 농도 구하고, 몰랄 농도에다가 염화나트륨 수용해서 두 이온의, 그리고 얘는 이것도 있어. 이온이 될 때는 실제 염화나트륨의 농도보다 이온의 농도가 몇 배 증가해? 2배. 2배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농도 2배 증가할 거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0.1kg의 용질의 몰수를 봤는데, 실제로 녹으면서 얘는 용질의 몰수가 몇 배로? 2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온이 되어지면서. 그거 감안해야 돼. 어떨 때? 용질이 이온화되는 물질일 때. 알겠지? 네. 발생되는 이온만큼. 그래서 어느 점 내림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실제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전에 계산한 몰랄 농도에다가 몇 배? 2배. 2배 취해서. 그 다음에 KF는 문제에서 줬지? 네. 그래서 1.86 곱해서 실제로 이제 7도 정도가, 7.07도 정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양까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영하 7도까지는 언다, 안 언다? 안 얼어요. 그치, 안 얼다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고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냐. 그래서 이때 이 정도, 영하 7.07도에서 고체 상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만 전달하면 되겠어. 이것만 전달하기보다는 이것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간단한 원리들과 더불어서 이것 자체, 사실 물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언제 어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네. 증기압 내림에 의한 정도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상수값들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계산식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계산까지 가능하지, 실제로. 그치? 네. 그래서 그 계산 가능한 정도의 온도까지 여기는 다 계산을 해준 거야. 그리고 요 계산들 속에
연대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산 속에 우리가 이 영역에서 다루게 될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린 현상에 관한 걸 다 계산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알겠지? 이온에 의한 농도 증가 효과까지. 알겠지? 네. 그 연습 문제로 괜찮으니까는 한 번쯤 이렇게 과정 결과까지 한번 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필수 예제 17-3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예 요 17-3번을 요번 주 과제로 아예 낼게요. 알겠죠? 네. 시간상 요거까지는 다 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썼던 연대 문제 풀 때 후반부 문제 썼던 개념들 있지? 예, 그것들 이용하면 충분히 이거 계산 문제로 할 수 있고, 제시문에 그 공식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나와 있어. 알겠지? 응? 네. 제시문 자체. 그래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상대적인 양을 용액의 농도로 나타낸다.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퍼센트 농도라고 하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용매 1kg, 이것까지 다 설명해 주고서 있어.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랄 농도라고 한다. 스몰 m. 용액의 어느 점 내린 델타 TF는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과 용액의 어느 점의 차이다. 뭐 개념 이미 다 알고 있지 이젠? 응? 자, 비활성 비전해질, 비휘발성이고 비전해질, 이온화가 안 되는, 그치? 용질의 경우에는 묽은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액의 농도에만 비례한다. 알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KF는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KF 오름 상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몰랄 내림 상수이다. 용매는 같지만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이번엔 요건 3탑에 관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용매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한다. 요 제시문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 용액에 대한 농도 계산 문제, 압력 계산, 농도나 온도 변화라든지 농도에 관련된 건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이 문제 잘 풀어보면. 자, 3투압이라고 하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 그치? 자, 3투압의 계산법을 어떻게 하느냐. 반투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용매의 이동에 따른 반투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3투압이라고 한다. 자, 반투호풀은 실험을 통해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에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3투압은 용매나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파이는 CRT. 이거 뭐하고 비슷해? PV는 NRT하고 비슷한 거야. 알겠지? 네. PV는 NRT. 근데 요 C가 지금 몰 농도라고 돼 있잖아. 몰 농도라고 돼 있는데,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몰수잖아. 그치? 몰수에 대해서 분모에 용질이지. 용액의 부피를 쓰고 돼 있단 말이야. 그치? 부피분의 뭐야? 입자의 수야. 알겠지? 그리고 이 부피를 왼쪽으로, 얘는 압력이지, 일종의 3투압은. 압력 P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야? PV는 NRT에서 온 거야, 이것도. 이거 좀 기억하기 쉬우려면, 알겠지? 그래서 요거 지금 몰농도라는 C값 때문에 PV는 NRT와 어떤 요 몰수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치?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PV는 NRT식에서 3탑식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다만 이제 앞에서 3탑의 개념은 막에, 용매가 이동하면서 막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다. 자, 반투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반투막이 있고, 반투막에 의해서 용매가 이동을 해서 한쪽이 이렇게 높아졌어. 알겠지? 물이,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럼 이때 3투압은 어떤 양에 해당한다? 3투압은 이 높이 차에 대한 요 무게만큼이 3투압이 되는 거야. 양쪽에 평형을 맞춰주고 거기에 이쪽이 오버됐잖아. 즉 얘가 이만큼의 무게를 버텨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 막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됐어? 네. 3투막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계산법 들어갔다 활용해도 좋아. 알겠지? 네. 응? 상온에서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분자량은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하나 3탑을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자량을 알아낼 때도 유용해. CRT를 통해 가지고 파이 이퀄 CRT를 이용해 가지고 C를 계산할 수 있겠지? 몰농도. 몰농도를 계산하고 그 양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피라든지 부피를 알고 있다면, 용액의 부피를 안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용질의 몰수 알아내게 되면 따로 변화해가지고 몰랄 농도도 알아낼 수 있고.
그치? 몰랄 농도를 알아내면은 아까 전과 같이 어는 점, 오른 내림 현상이라든지 끓는 점, 오른 현상에 관한 정보들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삼투압 측정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양을 측정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변환해가지고 또 다른 양에 관한 정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얻어내는 것. 그런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두면 돼. 연습 문제로서. 알겠지? 네. 조금 까다롭긴 할 거야. 만약 처음 하는 거니까. 응? 그래도 문제 한두 개만 요거 딱 풀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다 여러 문제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거의 기계적인 계산이야. 그래서 27도에서 퍼센트 농도 주고 포당 수용액의 삼투압과 자 삼투압 CRP로 계산해야겠지.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뭘로 바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줘야 돼. 그치? 몰 농도로 바꾸고 27도는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겠지. 네. 자 그래서 삼투압 계산하고 이 용액의 델타 F를 구해라. 얘를 그러면은 몰랄 농도를 계산해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몰랄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앞에서 구한 삼투압과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농도에서 뭘 구해? 몰수를 구해서. 그치? 네.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 1kg을 기준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치?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이 얼마큼 되어질지 농도의 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몰랄 농도 계산하고 그치? 네.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 물의 몰랄 내림 상수나 이런 것들을 다 줬으니까 그치? 내림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용액의 델타 TF를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실제로 계산까지 가능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어지는 과정까지 가서 여기다 다루고 단 이 포장 용액의 밀도 줬어. 저 밀도가 있어야 뭐 이 밀도하고 포장 분자의 분자량, 물의 몰랄 내림 상수 이런 것들, 기체 상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계산 가능하지? 그치? 됐지? 응? 네. 그래. 그래서 요것들 어떻게 다루는지 요거 계산 연습 문제를 요거 한번 잘 해봐. 알겠죠? 응? 네. 그럼 아마 여기 필요한 계산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될 테니까 따로 뒤에 이제 뭐 확인학습 예제보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7장은 일단 여기까지 다루는데, 그 17장에 그러면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요소로서, 또 다른 계산 문제로서 거기 115페이지에 학습과제 17-2번이 있을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필수 예제 17-3하고 그 다음에 학습과제에 있는 17-2하고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17-2번은 에틸렌 글라이콜 문제야. 아까 전에 부동액 그거에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아. 응? 네. 그때는 이제 경희대 문제로 나왔는데 이건 성대 문제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른 계산 문제로 이건 낸 거야.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지금 7시 4분 정도 됐는데 잠깐 오늘은 그 18장까지 진행하되 18장에서도 이제 뭐 내용적인 어떤 계산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8장을 다 끝내지는 못하고 18장에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이제 18장의 나머지와 19장 연결해서 다음 주에 이 교재를 끝낼 거야. 알겠지? 네. 그래. 지금 8시 5분 정도 됐으니까 8시 15분까지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18장 우리 조금 보고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